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의 확산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런 단어는 2016년에 세계 경제 포럼,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언급이 됩니다. 자, 여기 클라우스 슈밥이 이제 호스트하는 그런 포럼입니다. 그래서 클라우스 슈밥은 이전부터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오고 있다가 2015년에 많은 각계의 전문가들의 모임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16년에 실제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수십억 인구가 모바일 기기로 연결되어 유례없는 저장 및 처리 능력과 지식의 접근성을 가진다. 이렇게 밝힙니다. 이것은 이제 무한한 가능성을 얘기하는 건데요. ICT, 정보통신 기술입니다.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그리고 또 폭넓은 분야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과학기술의 약진과 그리고 이제 엄청난 융합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것도 정보통신 기술이 그 기반을 받쳐주면서 그 위에서 융합이 되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과 기존 시스템의 파괴, 또 생산과 소비, 운송과 배달 시스템이 완전히 재편된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클라우스 슈밥이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은 그러면 3차 산업혁명하고는 이제 무엇이 다르냐?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슈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도, 그리고 범위와 깊이, 그리고 시스템 충격이 3차 산업혁명과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속도의 관점에서 보면 이 변화하는 속도가 선형적이 아닌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혁명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범위와 깊이에 있어서는 이제 디지털 혁명에다가 거기에 이제 다양한 과학과 기술, 과학기술이 다 망라됩니다. 과학기술 분야가 융합이 되고 있다. 이것이 3차 산업혁명과 상당히 다르다.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의 충격이 국가 간에 벌어지고 있고 기업 간에 벌어지고 있고 산업 간에도 벌어지는, 그래서 사회 전체 시스템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3차 산업혁명과는 속도, 범위와 깊이, 시스템 충격에 있어서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스 슈밥은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를 크게 세 가지 분으로 묶습니다. 그래서 물리학 기술, 디지털 기술, 생물학 기술,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먼저 피직스, 물리학 기술에 있어서는 이제 어떤 것들을 언급을 하게 되냐면 무인 운송 수단입니다. 드론이라든가 무인 트럭, 항공기 이런 것들을 예로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D 프린팅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3D 프린팅은 이제 맞춤형 생산을 할 수 있고요. 또 원격 공장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만 보내주면 그 데이터에 의해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원격 공장을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봇공학, 생체 모방형 로봇으로 결국 발전을 할 거다. 지금 이제 로봇공학이 인공지능이나 뭐 또 사람과 유사한 형태의 그런 동작을 하는 그런 로봇이 나올 텐데 이게 결국은 생체 모방형 로봇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 다음에 다양한 신소재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재생 가능하고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재활용 가능한 그런 스마트 소재들이 대거 나와서 2차 산업혁명에 대열에 합류할 것이다.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이런 부류들을 물리학 기술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기술은 사물 인터넷, 그래서 인터넷 오브 띵스죠.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IoT라는 것은
종단에 말단에 있는 그 센서 같은 것들이 예, 어떤 변화 같은 것을 감지해서 그게 이제 통신망을 통해서 중앙 서버에 모이게 되죠. 거기 이제 그것을 모아서 그 많은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또 인공지능 개발하고 그것과 연결시켜서 거기서 나오는 그 알고리즘에 기반해서 이제 제어 판단을 해서 다시 통신을 통해서 종단에 센서가 달려 있는 어떤 장치라든가 장비 이런 것에 통제를 할 수 있는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물 인터넷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 금융거래에서도 완전한 변혁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전에 금융거래는 은행이면 은행, 국가면 국가가 중간에서 금융거래를 중개합니다.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블록체인이 나오면서 이제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해서 신뢰성을 보장받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이다. 이제 비트코인은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라든가 이런 말로 사용이 되는데 이것이 직접 돈은 아니지만 이것이 그 화폐의 기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지금 많이 하고 있죠. 비트코인 또 뭐 이더리움 뭐 많은 그 코인들이 나와 있죠. 블록체인의 그 기반에서. 그리고 이제 공유경제가 이 디지털 기술 또 다른 한 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공유경제의 그 기반이 되는 것은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디지털 플랫폼이 인터넷상에서 거래, 서비스 제공으로 각종 비용 감소 및 시간적 제약적 제약을 해소하죠.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공유경제가 더 발전을 하게 됩니다. 우버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갖고 있지 않죠. 우버 회사는 개인들이 가진 차량을 활용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기사까지 같이 차량과 함께 활용을 하게 되는데 우버는 차량을 소유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공유해서 일으키는 경제다. 보는데 이것도 디지털 플랫폼이 있어야만 중개를 해주는 거래를 해주는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디지털 플랫폼하고 몰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페이스북과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자체 생산하는 콘텐츠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내용을 올린다거나 뭐또 같이 SNS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장만 만들어 놓는 거죠.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에어비앤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숙박장소, 호텔을 소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유 공간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시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유 공간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비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개념이 되겠고요. 알리바바도 제품을 직접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중개해주는 그런 공유 경제가 한 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설명드린 이제 디지털 플랫폼이 있습니다. 바이올로지 기술, 생물학 기술에 있어서 유전학, 유전자 분석 비용이 시간이 감소될 것이고 또 합성 생물학이라고 해서 DNA를 기록하여 유기체를 이제 제조하게 됩니다. 공장에서 제조하듯이 유기체를 만드는 것이죠. 굉장히 발전된 기술입니다. 유전공학은 이제 유전자 편집이나 치료, 개량, 인공장기 이런 것들을 이뤄내는 것이고요. 바이오 프린팅은 프린팅 중에서도 이제 우리 인공장비 중에서 뼈라든가 피부, 조직을 바이오 프린터로 이제 찍어내는 그런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분야를 하나의 군, 이제 생물학 기술군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리학 기술, 디지털 기술, 생물학 기술 이렇게 크게 세 개의 군으로 구분을 했고요. 지금 이제 이 클라우스 슈밥이 발표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거 말고도 또 추가된 핵심 기능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 기술만 다는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확산의 관점에서 보면 확산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게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기술 확산점이라는 것은 이제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게 원래 뜻이 뭐냐? 어떤 아이디어나 경향 또는 사회적 행동이 들불처럼 이렇게 확 번져나가는 마법의 순간을 이제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제 기술의 관점에서 보면 기술 확산 시점이라고 합니다. 테크놀로지 티핑 포인트.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던 그러한 기술들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응용이 되어서 우리 경제 사회적으로 확 퍼져나가는 순간,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이제 기술 확산 시점인데, 자, 요것은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순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몇 년 전에 나온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기술 수용 주기의 16%선을 기술 확산점으로 가정하고 연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술 수용 주기는 무엇이냐? 기술 수용 주기는 요 오른쪽 표에 있는 그림에 있는 요 곡선을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신기술 상품이나 서비스가 나왔을 때 소비자들이 취하는 그런 부류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혁신 수용자라고 해서 2.5% 정도 됩니다. 완전히 이노베이터죠. 어떤 신기술 제품이 나오면 바로 사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얼리 어댑터가 나옵니다. 얼리 어댑터가 13.5%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 다수 수용자가 30여 %, 후기 다수 수용자가 30여 %가 되고, 나머지 지각 수용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거의 그 기술이 다 확산이 되고 나서 값도 다 한정화되고 나서 이제 거의 없어질 때쯤에 사는 사람을 지각 수용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5개의 부류로 나누는데, 여기에 혁신 수용자와 선각 수용자, 이걸 합치면 약 16% 정도가 됩니다.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가 퍼져나가서 16%의 시장 점유율을 하게 될 때, 그때를 이제 기술이 퍼져나가는 시점이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누적으로 보면 여기 2.5%, 16%. 이것을 이제 기술의 확산점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의 기술로 대표되는 20여 가지 기술이 언제쯤 퍼져날 것인지, 우리나라에서는 언제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언제쯤 퍼져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본 연구조사 보고서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참조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혁신기술의 사회적 확산 시기 예측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기술 발전 속도가 지금보다는 상당히 늦은 편이었기 때문에 그 확산 시기를 예측하는 것이 지금처럼 어렵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기술 확산점을 예측하는 건 쉽지가 않은 작업이고요. 자, 현대로 올수록,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올수록 기술적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해당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 속도도 매우 빨라서 향후 기술 발전 방향에 대한 예측도 어려워졌습니다. 예를 보면 이게 1000만 명이죠. 1000만 명이, 전화가 1000만 명이 보급되는데 10년이 걸렸어요. 이게 그런 표입니다. 케이블 TV는 한 27, 8년이 걸렸죠. 팩스는 한 20, 조금 더 걸렸고요. 이동전화는 1000만 명이 되는데 10년이 조금 더 걸렸고, PC는 뭐 7, 8년, 인터넷은 3, 4년, 이렇게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도입과 기술 수용 속도의 변화가 이렇게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발전 순서가 이렇게 가고 있고, 기술의 사회적 수용도가 이렇게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확산점에 대해서 이게 의의가 어떤 것이 있느냐 보겠습니다. 기술 확산점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기술이 사회에 급속도로 확산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술 수용 주기에서 나온 연구자나 얼리 어댑터처럼 특정한 사람들만이 기술을 사용하고 향후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그 기술이 퍼져나가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대중화되면 사회 변화의 촉매로 작용하여 그 전과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현재보다 기술의 확산이 더 빈번히, 더 빠르게 일어나고 되기 때문에 기술의 사회적 확산 시기 예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세상, 기술이 바꾸는
그죠? 예,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순간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드론이라든가 가상 증강현실, 스마트 팩토리, 사물 인터넷, 만물 인터넷, 3D 프린팅, 빅데이터 활용, 개인 맞춤형 의료, 스마트 그리드, 초고용량 배터리, 극한 성능용 탄소 소멸 복합재료, 롤러블 디스플레이, 희소금속 리사이클링, 웨어러블용 보조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포스트 실리콘 반도체, 인지 컴퓨팅, CO2 포집 저장, 유전자 치료, 줄기세포, 지능형 로봇, 인공장기, 양자 컴퓨팅, 외 컴퓨터 인터페이스, 인공광합성, 초고속 튜브레인, 4차 산업혁명의 기술 중에 뭐 핵심 기술 등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 확산점을 분석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석해놓은 자료를 보고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기술 확산점에 있어서 또 우리의 그 전 세계적인 컨설팅 또는 트렌드 분석 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20년 기술 트렌드 분석 결과를 보면 3개의 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에서 공통으로 선정한 기술이 있습니다. 2020년 인공지능이 있고요. 자율주행, 블록체인, 디지털 치료, 컴퓨터 비전으로 이렇게 크게 5가지를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유명한 기술 트렌드 분석하고 컨설팅하는 가트너 그룹을 보면 인공지능, 초자동화, 멀티 경험, 자율이동체, 전문성의 민주화, 휴먼 증강, 투명성과 추적성, 강화 엣지, 분산형 클라우드와 실용용 블록체인 이것을 큰 흐름의 기술로 봤고요. 포브스는 이제 서비스로서 인공지능, 5 데이터 네트워크, 자율주행, 개인화 및 예측 치료, 컴퓨터 비전, 확장현실,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미국의 소비자기술협회에서는 미래식품, 플라잉카, 디지털 치료, 안면인식, 로봇 이렇게 전 세계의 기관들이 이렇게 2020년대 기술 트렌드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술 확산점에 있어서 또 클라우드 슈밥이 저수는 책에 보면 2025년에 발생할 티핑 포인트라고 해서 이게 15년에 많은 전문가들과 관련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티핑 포인트 확산점을 예측을 했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5년에 그거에서 약간 업데이트가 되는 자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살펴보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것이 많습니다. 2025년에 발생할 티핑 포인트 확산점입니다. 인구의 10%가 인터넷에 연결된 의료를 입는다. 91.2%입니다. 상당히 높은 률이죠. 확률이. 그리고 인구의 90%가 광고로 운영되는 무한 용량의 무료 저장소를 보유한다. 또 1조 개의 센서가 인터넷에 연결된다. 그래서 이렇게 될 확률이 2025년에 89.2%라는 뜻입니다. 미국 최초의 로봇 약자가 등장을 하고요. 10%의 인구가 인터넷에 연결된 안경을 쓴다. 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바뀐다고 지금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구의 80%가 인터넷상 디지털 정체성을 갖게 되고요. 3D 프린터로 제작된 자동차가 최초로 생산되고요. 인구 조사를 위해 인구 센서스 대신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최초의 정부가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상업화된 최초의 삽입형 모바일 폰이 등장을 합니다. 소비자 제품 가운데 5%는 3D 프린터로 제작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삶이 이렇게 바뀔 것이고 된다는 것이죠. 또 인구의 90%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의 사람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라든가 또는 저개발 국가에 있어서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아직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의 90%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고요. 미국의 도로를 달리는 차들 가운데 10%가 자율주행 자동차다. 25년이 되면 자율주행 자동차 10% 미국에서 달리고 있다. 가능성은 78.2%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또 3D 프린터로 제작된 간이 최초로 이식된다. 아까 클라우스 슈밥이 얘기한 바이오 기술이죠. 또 인공지능이 기업 감사의 30%를 수행하고요. 블록체인을 통해 세금을 징수하는 정부가 등장한다. 있고요. 가정용 기기에 50% 이상의 인터넷 트래픽이 몰리게 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자가용보다 카시어링을 통한 여행이 더욱 많아지다. 5만 명 이상이 거주하나 신호등이 하나도 없는 도시도 등장하고 전 세계 GDP의 10%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다고 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에 적용되고요. 기업의 이사회에 인공지능 기계가 등장합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2025년에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보면 이제 5년 후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바꾸는 세상을 바꾸는 순간에 이 나라는 이제 어떻게 예측을 했는지 좀 보겠습니다. 좀 크게 해볼까요? 네. 그래서 2020년 그게 이제 17년에 예측한 자료이기 때문에 2020년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2020년이 되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 여기 멀티콥터 드론, 그다음에 실감형 가상 증강현실 나오고요. 스마트 팩토리도 여기다 국가들을 얘기하고 있죠. 21년이 되면 이제 만물 인터넷 이게 16% 정도가 확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3D 프린팅이 2021년, 빅데이터 활용, 개인 맞춤형 의료도 21년입니다. 22년이 되면 이제 스마트 그리드, 초고용량 배터리, 극한 성능형 탄소 섬유 복합재료죠. 일본에서 롤러블 디스플레이는 우리나라의 그 S전자에서 아마 좀 상용화가 돼서 이렇게 확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3년이고요. 희귀금속 리사이클링, 그다음에 웨어러블형 보조 로봇이 나오고요. 자율주행 자동차, 여기 상당히 앞서가고 있죠. 2024년이 되면 이제 포스트 실리콘 반도체, 인지 컴퓨팅, CO2 포집 저장, 유전자 치료, 줄기세포, 지능형 여본, 인공장기. 2025년이 되면 양자 컴퓨팅,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2026년이 되면 인공합성. 그 다음에 이제 2028년이 되면 초고속 튜브 트레인이 이제 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를 좀 보겠습니다. 2023년이 돼야 이제 우리나라 롤러블 디스플레이 여기 있었던 만물 인터넷이 확산점에 이르게 될 거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2024년이 되면 3D 프린팅, 멀티커트 드론, 스마트 그리드, 실감형 가상 증강현실, 초고용량 배터리입니다. 2025년이 되면 빅데이터 활용, 개인 맞춤형 의료, 스마트 팩토리가 나오고요. 26년이 되면 탄소 섬유 복합재료, 포스트 실리콘 반도체, 실리콘 반도체 이후에 이제 어떤 반도체가 나오죠. 지금 반도체는 이제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집적도를 높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물질로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포스트 실리콘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희귀금속 리사이클링, 웨어러블용 보조 로봇도 있죠. 인지 컴퓨팅 2027년, 2028년이 되면 이제 CO2 포집 저장, 유전자 치료, 자율주행 자동차. 자, 우리나라에서는 16%의 시장이 확산되는 게 2028년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줄기세포도 상당히 진척이 되죠. 기능형 로봇이고요. 2029년이 되면 이제 인공장기까지 나오게 되고, 2030년이 되면 이제 인공광합성, 31년에 양자 컴퓨팅, 32년에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33년에 이제 초고속 튜브 트레인. 그래서 어떤 기술은 우리나라가 롤러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좀 앞서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기술은 이렇게 몇 년의 차로 우리나라가 추격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24개 혁신 기술의 기술 확산점 도출 결과입니다. 아까는 연도별로 전 세계는 어땠고 우리나라는 어떨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것도 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만 볼까요? 자, 멀티콥터 드론이 그럼 전 세계적으로 국내에서 어떻게 되느냐? 자, 멀티콥터 드론의 운용 중 발생하는 사고율은 상당히 낮다. 그래서 그게 미국에는 이제 2020년, 우리나라는 2024년이다.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식으로 이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회 되는 대로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더 보면 롤러블 디스플레이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먼저 16% 확산점이 되겠죠. 그리고 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유니콘 기업은 다음 시간에 또 알아보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동영상 하나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고 가정용 로봇이 집안일을 돕고 전 세계 사람들과 가상세계에서 만나 대화하는 모습. 영화에서만 상상하던 일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요. 미국은 구글, 애플, 우버, 아마존 등 첨단 기술과 자금력을 보유한 민간 기업 중심의 연구 개발 투자로 발전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인더스트리 4.0을 통해 제조업과 ICT 융복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중국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을 벤치마킹한 제조 2025를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로 시대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일까요? 18세기 말 증기기관을 통해 동력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증대시킨 1차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1870년대 컨베이어 벨트, 전기 동력을 활용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2차 산업혁명, 1970년대 전자 IT 기술을 통해 생산의 자동화가 이루어진 3차 산업혁명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실 1에서 3차 산업혁명은 산업혁명이 종료되거나 어느 정도 진행된 시점에 정의된 개념인데요. 이에 반해 4차 산업혁명은 전략적인 지향점으로서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기 전에 제시된 개념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거론된 곳은 2016년 1월 세계경제포럼인데요. 이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물리학, 디지털, 생물학 기술 등의 융합을 기반으로 한 기술혁명이라고 정의했으며 정보통신 기술 기반의 새로운 산업시대를 대표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차이점을 말하자면 물리적인 노동력을 넘어서 인간의 지능과 판단의 영역까지 기기가 대신할 수 있다는 점을 들기도 합니다. 이와 더불어 증기선, 철도 등이 처음 발명되고 사용되기까지 100년이 걸렸다면 최근 인터넷이나 휴대폰 등은 10년이 채 되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술 확산 속도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변화, 기술의 확산 속도를 볼 때 새로운 기술들이 앞으로 어떤 속도와 형태로 진행될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하죠. 최신 기술의 발전 정도와 트렌드를 볼 수 있는 곳은 대표적으로 국제전자제품박람회를 볼 수 있는데요. 2017년 국제전자제품박람회를 통해 소개된 주요 트렌드를 보면 우리도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음성인식이나 스마트워치와 같은 웨어러블 기기부터 언론 매체를 통해 자주 접하는 자율주행차까지 우리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제품들이 소개되었습니다. 이 박람회에서 발표된 최신 기기 중 일부는 상용화되어 있기도 하고 일부 제품은
곧 사용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상상하던 기술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할 기술 분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로봇 산업은 로봇 완성품과 로봇 관련 부품과 소재, 소프트웨어를 제조, 판매하는 산업을 의미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능형 로봇은 인간을 모방하여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해서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지능기계 시스템을 말합니다. 로봇이 점점 지능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도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로봇으로 범위가 확장될 것입니다. AR, VR 산업은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기술 기반으로 인간의 감각과 인지를 유발하여 실제와 유사한 경험 및 감성을 확장해 주거나 실제의 배경에 유의미한 정보를 보여주는 참여형 차세대 디바이스와 콘텐츠 산업을 말하는데요. 각종 산업의 증강현실 또는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하면 시뮬레이션으로 산업 현장의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IoT, 즉 사물 인터넷은 사람이 거주, 생활하는 공간과 기기에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이나 환경을 말합니다. IoT 기술을 접목한 기기들은 정보를 공유해서 편리하고 안전하고 즐겁고 경제적인 삶의 가치를 제공해 주는데요. 예를 들어 냉장고에 물이 식수가 부족하다면 냉장고가 직접 식수를 주문하는 것을 들 수가 있죠. 다음으로 드론은 무선 전파의 유도에 의해서 비행하고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비행체를 말하는데요. 처음에는 주로 군사용 목적으로 사용되다가 촬영, 레저, 산업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드론으로 물품을 배달하는 시대까지 오게 되었죠. 차세대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능형 서비스 실현을 하기 위한 연산, 제어, 지능, 증폭, 변환 기능을 갖는 고성능 저전력 전자부품을 말하는데요. 스마트 기기, 로봇, 헬스케어, 자율주행, 전력 기반 자동차 등 스마트 경제의 본격화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부품으로서 지능형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산업 핵심 경쟁력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 헬스는 바이오 기술을 활용하여 생물체의 기능을 이해하고 더불어 여러 경로를 통해 제공되는 건강 의료 정보를 빅데이터화하고 이를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 발굴하여 막대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분야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은 어떤 상황에 있을까요? 5G 등 네트워크나 배터리와 같은 하드웨어 기술은 비교적 높은 반면 인공지능, 바이오 등 소프트웨어 기술은 선진국과의 격차가 큰 상황인데요.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핵심 기술 확보와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 등 지속적인 지식이 창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벤처 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가 계속적으로 생성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